안녕하세요. 김수정의 오늘 전지적 베타 시점편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의 위기론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죠. 온라인 게임 시장의 성장세가 위축되면서 또 빠르게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태세를 성공적으로 전환을 했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분분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왜 위기고 또 극복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이사와 전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대표 지석규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지석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잠깐 이제 게임 산업의 앞으로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한국의 게임 업계가 지금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위기죠. 어떤 부분에서 위기라고 할 수 있나요? 일단 국내 게임 산업을 사실상 끌어왔고, 네. 게임 업체 중에 1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넥슨이죠. 그렇죠. 예, 넥슨이 사업을 매각하겠다고 일단 국내외 시장에 내놨습니다. 네. 매각이 이제 무산됐죠. 네. 이게 위기 아닌가요? 그것도 시장에서 1위 기업이 그것도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을 개척해왔던 기업. 네. 예, 이 회사가 사업을 접겠다고 한 것이니까 위기죠. 그 가장 큰 회사가 사업을 접겠다라는 이유만 봐도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게임업계 현황은 어떤가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제 아이돌 그룹이나 걸그룹들이 이제 해외 콘텐츠, K 콘텐츠를 대거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산업이 전체 한국의 해외 콘텐츠 수출 분야에서 게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네. 한 67% 되는데 해외 시장으로 수출 규모가요. 여기에서 지금 점점 게임 산업에서 차지하는 이런 이제 수출 규모가 지금 해외 시장에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 게임 개발사들,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사들이 이제 한 1000여 개 된다고 하는데, 네. 실제 2016년도에 한 900개가 넘었습니다. 네. 근데 현재 17년도에는 800개로 줄어들고 있고요. 게임 개발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뭔가 장사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문제가 있겠죠. 개발사들이 줄어들고 있고, 네. 또 이제 세 번째 측면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모바일 게임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앱마켓 시장에서 과거에는 해외나 또는 국내나 앱마켓 시장에서 이제 국내 게임들이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지금 2019년 오늘, 네. 10월달 오늘만 보더라도 앱마켓에서 1위와 2위가 어느 나라 게임이냐면 중국 게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서 지금 5위권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이제 3위권이 이제 국내 기업이죠. 네. 이렇듯 국내 앱마켓이나 해외 앱마켓 시장에서 한국 게임이 차지하고 있는 지금 경쟁력들이 계속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큰 위기로 갈 수 있고요. 또 이어서 보면, 네. 국내 소비자들, 게임 유저들이, 게임을 통해서 자기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뜨면서, 직접 게임을 하기보다는 게임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고 네. 즐기는 거로, 이런 시장으로 또 지금 이제 이 흐름들이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네. 직접 사실상 유저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24시간 우리가 활용하는 시간 중에서 자는 시간 빼고, 네. 자기가 이제 힐링을 하든지, 또 취미나 오락을 할 때, 이제는 직접 들어서 게임을 하는 것보다 유튜브로 또 많이 빠져가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이제 미디어 환경의 변화도 위기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현황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위기는 위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또 우리나라는 큰 두각을 보이고 있긴 해요. 네, 그런데도 그전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좀 생겼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온라인 게임이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급격히 지금 이제 변화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라인 게임의 강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을 처음으로 만들고 개척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 모바일 환경으로 이렇게 변화 과정에서
급격히 변하는 과정에서 한국 게임이 잘 대처를 못했죠. 그거는 사실 이제 아이폰으로 대변되는 스마트폰이 2007년도에 나왔거든요. 네. 저희는 거기로부터 2년이나 늦은 2009년도에 이제 아이폰이 처음으로 나왔죠. 2009년도 9월 달에. 네. 네, 지금 이제 아이폰이 처음 나오면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 뒤처졌었죠. 그 이후에 국내 이제 넥슨을 포함해서 이 온라인 게임이 이제 이 세계 시장을 주도했던 회사들이 모바일 게임을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네. 이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네. 그걸 잘 못했죠. 왜냐하면 온라인 게임이 워낙 잘 되니까 잘 되는 게임이 이제 집착해서 계속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국내 게임 업계가 위기인 이유 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점이 위기인가요? 일단 좀 제도적인 면을 먼저 좀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계보건기구 WHO가 올해 게임을 질병관리 코드로 먼저 분류할 네.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네,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이전에 저희 나라에서는 이미 셧다운제가 네. 도입이 돼서 이미 게임을 좀 못하도록 돼 네. 있지 않았습니까? 자동적으로 종료될 때. 네. 아마 이 셧다운제가 2012년도인가?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있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규제 일변도로 계속 게임을 지금 규제해 오고 있고, 성인 게임에서는 이미 이제 일일 그 사용액이 50만 원 제한됐지만 지금 이제 나머지 게임들도 성인이 아닌 비성인 게임도 지금 일일 사용료가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제한되게 지금 네. 국내 게임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듯 한국에서의 과도한 제도적 법적 측면에서의 게임 규제 네. 이것이 해외 게임사들과 게임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네. 이런 과도한 규제 때문에 큰 기업들은 좀 모르겠지만 중소 게임 업체들은 이게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게임 업계의 대기업들은 그나마 좀 대처를 할 수 있지만 네.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게임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그 생태계가 조성되고 네. 할 수 있는 토대를 법적 제도적으로 다 지금 이제 아예 고사를 시켰던 부분들이 첫 번째 있습니다. 사실 게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도 분명히 네.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좀 더 너그러운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드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이유는 방금 전에 좀 말씀드렸듯이 국내 게임사들이 사실 이제 온라인 게임 시장을 전 세계를 장악했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게임 산업에서 이제 부잣집들인 것이죠. 그럴 때 이 모바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런 환경, 네. 여기를 적극적으로 또 공세적으로 대처했어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2019년 현재 우리나라 게임 산업 전체 네. 시장 규모가 한 13조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도 13조, 2014년도 조금 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그 게임 산업에서 시장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안주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급격히 모바일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기존에 성공했던 게임들 온라인 게임 말고 모바일 환경이나 사용자들이 모바일에서 쓰는 이런 이제 그 분위기에 맞춰서 모바일용 게임들을 빨리 네. 새롭게 개발하고 또 기획하고 해야 되는데 기존 온라인 게임에서 성공했던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거를 그대로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만 바꾸는 그렇게 좀 안주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게임을 모바일에 맞게 새롭게 환경에 이제 적응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또 이제 게임 업계 개발자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기존 온라인 게임에 많이 안주했던 것. 그러는 사이에 중국이라든지 네. 이미 온라인 게임에서 오히려 뒤처졌던 이제 다른 나라 네. 이제 게임 산업이 또 그 게임 회사들이 모바일 환경으로 바꾸는 거에 오히려 거기에 먼저 선제적으로 적응을 하면서 급격하게 글로벌 게임 시장이 이제 한국 게임 시장에서 한국이 이제 뒤처지는 상황이 온 겁니다. 모바일 시장에서. 네. 그래서 게임성이나 기획력, 게임 경쟁력 모두가 다 중국 시장 이런 데 이제 뒤처지게 되는 거. 이제 중국 업체들에게 뒤처지는 네. 상황이 온 것이죠. 네. 사실 게임 산업이 굉장히 변화에 민감하고 예. 유행이 정말 빨리 타는 곳이기도 한데 네.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다른 네. 교훈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네. 지금 판교를 중심으로 한 판교 테크노밸리의 게임 또는 컨텐츠
ICT 기업들의 급격하게 이제 노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특히 이제 민노총 산하로 노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방금 전제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의 위기 문제, 요인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진들이나 모두가 이제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경영에 나서서 몰입하도록 네. 하기 어렵게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영이 아닌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올리도록 주력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 외에 다른 정치적 또 어떤 경영의 외적 요인들 이런 노조 문제 네. 특히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경영진들이 세계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어떤 일이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네. 그렇다면 이 노조분들이 분명히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민노총 산하 노조들 각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큰 기업들의 노조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우선은 이제 노조가 만들어지게 된 요인은 한국 게임 산업에 이제 위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네. 잘 나가던 때가 아니고 지금 이제 어려운 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임 개발 프로젝트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중도 그냥 멈추거나 무산되거나 이제 네.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프로젝트의 팀들은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그 게임이 사라지면 이제 그다음 어디로 갈 것이냐 할 때 다시 또 이제 그 내부 면접을 통해서 다른 데 배치되거나 이런 과정을 겪는데 네. 이때 이제 구조조정들이 많이 됐죠. 지금까지. 그렇죠. 잘 나갈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안 나갈 때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게 아니야. 적자가 나니까 계속 이만한 이제 어떤 인원들을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그냥 다 이분들을 그야말로 또 과감하게 버릴 수도 없고 그럼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개발자들이 이제 노조를 만들게 됐던 거고요. 네. 고용 안정이 제일 큰 문제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주 52시간제, 네. 그다음에 또 포괄 임금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300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다 적용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이 포괄 임금제는 열심히 우리 개발자들이 이제 밤을 새면서 하더라도 이 8시간 근로 외에 나머지 시간은 이제 수당을 받거나 뭐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게 이제 포괄 임금제였기 때문에 못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8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이제 수당을 달라. 네. 뭐 이러면서 이제 노조를 만들고 지금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요구는 또 정당할 수 있지만 게임 산업이라고 하는 곳이 또 현재 게임 회사가 그거를 다 또 만약에 이제 그대로 다 수용해서 그렇게 간다면 아마 한국 게임 산업에서 남을 수 있는 기업들, 생존할 수 있는 기업들은 또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문을 닫고 그때는 다 집에 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경영진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지금 개발자 노조분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 상황 속에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네, 서로의 협의가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렇다면 게임 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없는지, 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전제에 말씀드렸던 제도적 위기나 네. 또 뭔가 기존에 이제 우리 게임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또 VR이나 AR을 이용해서 새로운 게임 개발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특히 민노총 산하의 노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잘 이분들을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위기는 어떻게 하든 해결할 수 있거나 의지를 가질 수 있지만 특히 이제 민노총의 노조 이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제시하는 이제 이제 솔루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이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네. 판교 테크노밸리는 일단 게임 산업이지 않습니까? 콘텐츠 산업. 네. 이 부분들이 개발자분들이 또 노조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다만 여기서 민노총의 기존 노선대로 경영진들을 이렇게 적대적 관계로 투쟁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경영진과 함께 상생하는 관점을 갖고 또 경영진들은 과도한 우리 이제 개발자들의 이제 근로 시간이라든지 또 네. 과도하게 이제 그 개발을 위해서 건강을 해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본인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보상할 건 하는데 네. 해야죠. 이제 경영진들도 이럴 때 민노총 산하의 게임 그 노조가 아니라 민노총 다 탈퇴를 하고 판교 테크노밸리 자체 내에 있는 게임 회사들이 연합 노조를 만드는 겁니다. 네. 경영진이나 노조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 노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민노총이나 한노총 다 탈퇴하고 그들 스스로 노조를 연합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한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키울 수 있고 또 내부로부터 게임 산업과 게임 기업들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 의견은 또 지석규 센터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경영진들과 또 노조분들, 직원들의 상생과 또 협의는 분명히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앞으로 국내 게임 산업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지금 상황이 우선은 이제 그 바람이 있다면 네. 지금 급격히 이제 온라인이 모바일로 가는 상황을 넘어서서 4차 산업의 제4의 물결이 지금 급격히 네.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도 이제는 기존에 이제 뭐 온라인이나 모바일이나 넘어서서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그 기술 기반의 인프라로 대표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나 그렇죠. 또는 빅데이터나 네. 또 뭐 자율주행 차도 나오고 있는데 네. 앞으로 자율주행 차 안에서는 운전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AR, VR 떠오르는 이런 이제 기술 분야 네. 이런 부분에 게임을 급격히 접목시키고 또 지금 블록체인도 4차 산업의 기술인데 블록체인의 컨텐츠로서 70%가 네. 블록체인 기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컨텐츠 중에 70%가 게임입니다. 다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의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네. 나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예산 지원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게임 기업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들은 4차 산업의 이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대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런 건 쉽진 정부 지원이 않죠. 필요할 거고 네. 게임 규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제 뭐 규제를 해소하라 또는 규제를 더 강화하자 이런 좀 논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 규제 부분에서도 과감하게 네. 4차 산업의 연장선상에서 규제할 부분은 규제할 부분들의 과도한 규제를 좀 풀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과 이 중소 게임 기업들이 서로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는 한국 게임 산업이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한국의 게임 협회 중심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게임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글로벌 경쟁력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를 네. 이 게임 산업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고 뭐고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고용 안정도 가져가면서 그죠? 고용 안정도 가져가면서 중국 게임 회사들과의 경쟁도 또 우리가 앞서 나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본적 문제들을 같이 모여서 해야지 복지 뭐 몇 번 한다 또는 뭐 문화재단 활동 몇 개 한다 이런 거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진짜 위기 중에 위기다. 그래서 게임 산업 협회가 다시 모여서 게임 개발자들의 고용 안정도 보장하고 그죠? 네. 이분들의 요구도 수용하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같이 모여서 여기에 이제 자꾸 게임 산업이 아닌 다른 지금 이제 이게 제3자들이 게임 산업에 개입하는 것 이것들을 차단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단추를 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석규 센터장님과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전히 또 세계가 한국 게임 산업과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젊은 세대가 또 즐기는 대한민국의 주류 문화로서 게임 관계자들도 힘을 합쳐서 재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정부가 게임 산업의 규제 완화를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은데요. 게임 산업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정의 오늘 전지적 베타 시점편 아나운서 김수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